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자초한 거라서 본인 탓을 할 수밖에 없는데 본인의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를 이제 결국 보여준 거라서 예.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탄핵을 뭐 원했고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촛불이 지속돼 왔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만 예. 한편으로는 불행한 역사이기 때문에 좀 착잡한 마음도 사실은 다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고 난리를 본인 입으로도 막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몇 달 동안 계속 이 얘기만 이렇게 온 미디어에서 다 떠들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의 지갑에 다 얼어붙는 동안에 탄핵이 될 거냐 말 거냐만 가지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런 결정을 받았다면 국민들 앞에 제대로 서서 뭐 죄송하다 내지는 뭐 이런 얘기들을 직접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아무 이런 방과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스르륵 나와가지고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앞에서 해맑게 웃으면서 손을 어떻게 저렇게 흔들 수가 있나. 저게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정말 제가 너무 많은 걸 기대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예, 참 끔찍한 상상인데 예를 네. 들어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조문하는 현장에 이 친박들이 몰려가서 막 박수를 쳤다. 가까이 힘내세요 이러면 어땠을까? 나는 박근혜가 틀림없이 그때도 막 웃으면서 손을 흔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동 반사 같아요. 예. 그게 선거판에서 오로지 정치만 계속 해온 분이라서 자기를 보고 연호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본인이 고향에 돌아온 것 같고 그렇지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지 뭐 이런 것이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그 차 안에서 손을 흔들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드는 거 보니까 예. 아니 이거는 마치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뭐 이렇게 옮길 때 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가지고 야 저분이 지금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돼가지고 쫓겨나온 대통령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리고 나중에 내놓는 메시지라는 것도 결국엔 뭐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야 이게 참 대단한 민낯을 끝까지 보여주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바랬다. 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참 박근혜의 저 웃는 낯의 귀가를 보면서 정말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예전에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낙곰수의 그 김호준, 주진우 그리고 저 이렇게 식사를 같이 했었는데 2012년 여름에 그때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정치는 요괴가 하는 거다. 요괴. 그런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민주당에서의 요괴 정치인이 있냐? 딱 한 명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바로 박지원 현 국민의당 대표라고 얘기하더군요. 예. 아이고, 하여간 근데 우리가 요괴가 정치하는 시대에서 사람이 정치하는 시대로 빨리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게 저는 어쨌든 우리가 역사적인 교훈을 얻은 거기 때문에 뭐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우리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상적인 법이 정한 제도와 절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저 공석인 기간 동안에 또 60일 동안 굉장히 짧은 대선을 치러서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예. 또 이 쌓아놓은 똥을 다 이제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인수인계도 제대로 인수위 없이 이제 막 바로 투입돼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예. 이런 과정을 겪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나름대로 역사적인 뭐 교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걸 또 잘 슬기롭게 진행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검찰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검찰 수사가 오늘 이런 모습을 보인 것 때문에 상당 부분 부담을 조금 덜었거든요.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황교안 대행이 있기 때문에 그 지위를 받아서 뭐 수사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60일 동안.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복잡한 메커니즘이 돌아갈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개인 비리부터 까질 거고요. 왜냐하면 특검에서는 개인 비리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없었는데 뭐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같은 혐의는 사실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죄목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본인이 뭔가 이렇게 자료를 남겨놓은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진술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해도 그 죄목들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쉽게 끌어내기가 좀 쉽지 않아서 아마 지금 본인의 회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금전적인 것이 얽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윤곽근 검사장 밑에서 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지금은 분위기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된 마당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병우 전 수석을 검찰이 보호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또 굉장한 화두로 떠오를 것이 검찰 개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뭐 수사권이나 뭐 기소권에 대해서 그러면 경찰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내지는 공수처를 새로 만들 것이냐, 예. 뭐 이런 문제가 이제 첨예하게 대립이 될 건데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뭐 4년 돌아온 걸 보면 전혀 아무런 개혁을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예. 왜냐면 본인이 검찰권을 장악해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카드로만 활용을 했지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은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예. 검찰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한 상황에서 뭐 지속이 되어왔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검찰 개혁을 후보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허투루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60일 이후에 물러갈 황교안 권한대행이 예전 법무부 장관 있었을 때처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에 개입해가지고 그 원세훈 전 원장을 구속하지 말아라, 뭐 선거법 적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막 얘기를 했던 예. 식으로 관여를 한다고 해서 예. 그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정권 초기여서 그냥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그거에 반대했던 최동욱 청장 같은 경우는 날아갔지만 지금은 예전 같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이 상황에서는 검찰이 본능적으로 알죠. 자기 조직을 지키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본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귓등으로 듣고 수사를 아마 할 거예요. 예. 그리고 검찰 조직을 지키는데 어떤 것이 가장 좋을 것이냐. 저는 그래서 뭐 이게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뒤로 미룰 것이다, 어떨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전 택도 아닌 얘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선 영향을 운운하면서 예. 뭔가 뒤로 가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예. 여기서는 정말 그냥 원칙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예. 물론 이제 이미 제출 형식으로 이렇게 받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받는다 하더라도 다 받을 거예요. 싹 다. 그러니까 형식을 이미 제출 형식을 간다 하더라도 예. 그 안에 필요한 자료들을 다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예. 그래서 사실상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오는 형식이 되든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리스트를 주고 이미 제출을 받는 형식이든 상관없이 예. 필요한 자료들을 상당 부분 확보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가져온 자료들로 수사가 쭉쭉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병우 수석에 대한 것은 개인 비리로 구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시도 상당 부분 탄력을 받아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구속이 되겠죠? 아무래도. 원칙대로 하면 구속이 돼야 맞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구속을 시키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시간을 조금 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향후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왜냐하면 이제 범여권 그러니까 뭐 보수층으로 대변되는 쪽에 후보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떤 후보가 어떤 모양새를 들고 나와서 여론조사의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예. 구속을 언제 시킬까는 물론 그거는 놓고 좀 숙고를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한 수사가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특검에서 넘긴 거를 어쨌든 처리를 받아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양도 엄청난 데다가 특검이 굉장한 박수를 받았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서 만약에 결과들이 막 허물어진다. 그럼 검찰은 그 다음 정권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손을 볼 거라는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예.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뭐 고민하고 자시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아마 굉장한 수사가 진행이 될 거고, 다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구속될 거냐, 어떤 방식으로 불러다가 소환해서 조사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소환 조사하는 거는 뭐 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이제 구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여론의 향배를 아무래도 좀 볼 텐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구속도 그냥 별 부담 없이 그냥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게 만약에 여기서 본인이 뭔가 굉장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예. 아, 저렇게까지 뭔가 본인에 대해서 처벌도 충분히 달게 받겠다라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한테 전직 대통령인데 그래도 구속까지 해야 되겠느냐라는 여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뭐 불복의 메시지를 거의 보인 상황에서 진실을 밝히라고 하는데, 오케이, 그럼 진실을 밝혀야죠라는 이제 당황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예. 자업자득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고, 결국에는 그래서 구속의 가능성도 제가 보기에는 좀 이번 대국민 메시지를 보낸 형식이나 내용 때문에 구속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다. 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프로와 함께 박근혜의 귀가 소동 이후에 또 검찰의 수사 전망 함께 짚어봤습니다. 아, 새로운 시대가 또 열렸습니다. 또 새로운 고비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고요. 이 중요한 현장에 우리가 역사의 죄인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투철하게 한번 이 국면을 돌파해 보도록 하죠. 네. 하여튼 뭐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서 뭐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뭐 일정 부분 또 시간을 또 지내야 될 거거든요. 결정이 날 때까지 지난한 시간을 지내왔지만 지금부터 이제 대통령이 또 뽑히고 뭔가 안정적으로 국정이 진행되길 때까지는 그래도 또 지금만큼 보내온 시간만큼 또 지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지치면 안 될 것 같고요. 너무 또 흥분해서도 안 될 것 같고 그냥 차분히 좀 돌아보면서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목소리를 낼 때 목소리를 내고 뭐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뭐 그러기 위한 최소한의 하여튼 여건은 좀 마련이 된 것 같고 국민들이 또 한 번의 패배감 내지는 뭐 열패감에 빠지지 않도록 예. 결과를 상식적으로 내려준 헌재에 굉장히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많은 분들이 그러고 계시겠죠. 아무튼 좀 지치지 말고 끝까지 좀 잘 주시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가시기 전에 우리 데이브 니어의 노래 한 곡 소개를 해 주시죠. 밤이 짙은 다음에 새벽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새벽이 넘어가서 아침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브 니어가 아침이 오면이라는 곡을 하나 썼거든요. 이제 뭐 아침이 거의 다 왔으니까 예. 활기차게 이제 시작을 하는 준비 과정. 그래도 하여튼 지금은 춥거든요. 예. 해가 완전히 뜨고 뭐 떠올라서 점심이 될 때까지는 좀 추우니까. 예. 어쨌든 그래도 서광을 비춘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예. 데이브 니어의 아침이 오면이라는 곡 들으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니라 LTE망으로 김프로 집과 김용민의 집을 연결해서 녹음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